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 광주 전남은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으며 낮 최고 기온은 담양 35도, 구례 34도, 광주 33도 등 30도에서 35도 분포를 보였습니다. 한편 제4호 태풍 에어리는 내일 오전 9시 제주 서귀포시 남쪽 부근 해상까지 올라온 뒤 동쪽으로 방향을 꺾어 일본 규슈로 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핸드폰 앱 등을 통해 손쉽게 빌릴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요즘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만 빌려 탈 수 있도록 지난해 법이 개정됐지만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 무면허 운전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경찰 단속 현장을 구영슬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대여형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려옵니다. 경찰이 단속을 위해 붙잡아 확인해보니 운전면허가 없는 고등학생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으로 지금 통고처분 범칙금 10만 원에 해당되시고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운전면허 이상을 보유한 16세 이상만 탈 수 있고 적발 시 무면허 운전자에겐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대여업체의 확인 과정이 허술해 학생 등 무면허 운전자들의 이용이 끊이질 않습니다. 제가 한번 운전면허증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면허가 없어도 누구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손쉽게 단 몇 초 만에 빌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 얘네들 다 보면은 부모님 운전면허증 등록해서 타고 다니고 되게 많이 타고 다니고 있어요. 허술한 관리 속에 지난 4월에는 광주시 월계동에서 무면허 중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타고 가다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또 지난 10일에는 광주시 진월동에서 10대 학생이 부모의 운전면허증으로 전동 킥보드를 빌려 타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법이 개정된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적발된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은 500건이 넘습니다. 무면허 사고는 60여 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7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 무면허, 교통법규 위반, 안전장구 미착용 등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면허가 없이 운전하게 되면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됩니다. 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빈번한 전동 킥보드 무면허 사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새 자동차는 일정 기간 동안은 무료로 수리를 받거나 부품을 교체할 수 있죠. 이른바 무상보증 기간인데 대부분의 차주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서비스 센터에 차량을 맡깁니다. 하지만 최근 광주의 한 수입차 서비스 센터에서 교체하지도 않은 고가의 부품을 교체했다고 허위로 견적서를 낸 일이 발생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광주에서 수입차를 구입한 A씨. 최근 공식 서비스 센터를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센터 측 제안으로 엔진 부품인 실린더 헤드를 교체했는데 며칠 후 실제로는 부품이 교체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우연히 정비업소에 들려가지고 외부 수입자동차 전분 정비업소에 들려가지고 한번 살펴봐달라고 교체를 했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 진단이 교체 안 했는데요. 전혀 흔적이 없는데. 무상 보증 기간이라 돈을 내지는 않았지만 고객을 속인 사실에 불쾌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출고 당시 견적서에 적힌 금액은 부품값 717만 원과 공인비 245만 원을 더한 962만 원. 실제로는 20만 원대의 점화 플러그를 교체해 놓고 견적서에는 1,0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서비스 센터는 출고 중 내부에서 소통에 오류가 있었다며 직원들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부품 입고까지 3개월을 기다렸고 수리 중에도 교체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2차례나 전해 들었던 만큼 고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A씨는 공식 서비스 센터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36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 전남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광주에서 188명, 전남에서 248명 등
총 436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 316명보다 120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광주 확진자 중 7명은 해외 유입이고 전남 장성과 구례에선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흉기를 든 외국인 노동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과잉 진압했다는 인권단체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광주 전남 이주 노동자 인권 네트워크는 진압봉에 맞은 후 흉기를 떨어뜨리고 저항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를 경찰이 테이저건을 쏘고 짓누른 행위는 명백한 과잉 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내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광주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든 채 주택가를 배회하던 외국인 노동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과잉 진압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지역에선 주유소 휘발유 값이 2,100원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휘발유 가격을 추월해 치솟는 경유 가격 또한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광주 운암동의 한 셀프 주유소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47원, 경유는 2,109원입니다. 지난달 29일 기준 광주에서 기름값이 가장 저렴한 곳입니다. 매일 운전해서 출근하는 직장인 등 이용객이 멀리서도 찾아오는 이유입니다. 내비게이션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가까운 주유소 중에 제일 저렴한 주유소를 선택해서 왔어요. 주유 한 번에 수십만 원을 쓰는 화물 차량 차주의 경우 리터당 몇 원의 가격 차이에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랑 계산해가지고 또 가는데 또 기름을 쓰잖아요. 이제 그거랑 계산해봐가지고 굳이 큰 차이 없으면 그냥 근처에서 넣기도 하고. 지난달 1일 처음으로 리터당 2,000원 선을 넘긴 광주의 휘발유 값은 지난달 30일 평균 2,123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3일 2,000원 선을 넘기며 휘발유 값을 추월한 경유 값은 지난달 30일 평균 2,15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기름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번 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최고 30%에서 최고 수준인 37%로 확대 반영합니다. 세금 인하로는 최대 폭입니다. 하지만 인하 효과는 리터당 휘발유 57원, 경유 38원에 그쳐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이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K 콘텐츠가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지만 기획 단계 콘텐츠가 제때 투자를 받아 제작되기는 쉽지 않은데요. 최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범죄도시 2 등 유망 콘텐츠들의 가치를 미리 판단해 투자 유치를 돕는 콘텐츠진흥원의 평가 시스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관객 1,2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범죄도시 2. 2020년 영화 제작 초기만 해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투자 무산 위기를 겪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건 콘텐츠진흥원의 가치평가 연계펀드를 통한 제작비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광주에 본사를 둔 이 애니메이션 제작사도 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가치평가 효과를 받습니다. 제작 기간이 긴 애니메이션 특성상 자금 유치가 쉽지 않았는데 초기 투자 유치로 안정적으로 제작을 진행해 국내외 TV 방영도 앞뒀습니다. 글로벌 프로젝트로 해서 해외 파트너들이랑 같이 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도전을 처음으로 해봤었는데 어떻게 좀 잘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무형의 아이디어나 기획을 바탕으로 한 문화 콘텐츠의 경우 가능성에 대한 초기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재무적 관점으로 평가를 했었던 것을 콘텐츠의 우수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제작 중인 콘텐츠에 대해서 향후 성공 가능성을 평가를 해서 투자와 융자를 유치하는 데 저희가 가교 역할로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자금 조달까지 돕는 전문적인 콘텐츠 가치 평가가 K 콘텐츠 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협치 정신에 근거해 지방의회를 구성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주 각 의회가 의장단 등의 선출에 나서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성숙한 협치의 정신에 입각해
의회 구성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어 우수한 의정 활동을 인정받은 비민주당 구의원들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배제되는 건 시민의 이익과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즘 진도에선 자두와 살구를 교접한 신품종 과일 플럼코트 수확이 한창입니다. 살구의 달콤함과 자두의 새콤함이 섞여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새로운 틈새 작목으로 농가의 소득원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이동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지마다 노랗고 불구스름한 열매들이 탐스럽게 달렸습니다. 언뜻 보면 살구 같아 보이지만 자두와 살구를 교잡해 만든 신품종 과일 플럼코트입니다. 자두의 플럼과 살구의 애플리코트의 영문 합성어로 다른 여름 과일에 비해 수확 시기가 빨라 6월부터 출하가 이루어집니다. 봄과 초여름 기온이 갈수록 높아지는 우리 기후와 토양 여건에 맞게 국산 기술로 만든 신품종입니다. 노지와 하우스에서 모두 재배가 가능하고 초기 입식비만 들이면 추가 생산비 걱정이 없어 틈새 작목으로 농가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벼농사는 매년 투자비가 들어가지만 이 플럼코트는 한 번 투자해 놓으면 한 20년 정도는 투자하지 않고도 매년 수확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플럼코트는 살구의 단맛과 자두의 신맛이 섞여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평균 14브릭스 이상으로 복숭아나 자두, 감귤보다 당도도 높습니다. 황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다른 과일에 비해 30배 이상 높아 피로 회복과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진도군은 이색 과일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고 공급 과잉을 겪는 벼농사와 대파의 대체 작목으로 농가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두와 살구를 교잡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어떤 관심을 받을 수가 있고 이 나무가 또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저희 진도군에서는 집중적으로 육성해 볼 계획입니다. 국내 기술로 만든 신품종 과일이 기후변화와 수입 과일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 작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광주 테크노파크가 임원 전담 운전원을 배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원장 전용 차량원을 둔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광주 테크노파크가 2021년 3월부터 1년 동안 용역 업체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원장 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게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를 상급기관 지시 불이행으로 판단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를 문책하라고 테크노파크 측에 요구했습니다. 제주도에 비자 없이 들어온 뒤 육지로 밀입국하려는 외국 관광객들이 잇따르자 해경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상과 항포구에서 불시 임시점검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불법 체류와 근무처 정보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주도에 비자 없이 들어온 태국 단체 관광객 일부가 귀국 비행기에 오르지 않는 등 무비자 밀입국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아버지를 때리고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40대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월 잦은 음주를 나무라는 70대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비슷한 시기 마스크를 써달라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친누나 집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누범 기간 중 재범해 죄질이 나쁘고 단기간에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라남도가 물놀이형 유원 시설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물놀이형 유원 시설로 등록된 22곳 전체로 도와 시군, 안전점검 검사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선 시설 내 안전, 위생 기준 준수 여부와 안전관리자 적정 배치 여부, 전기 제반 시설의 안전 여부 등을 살피게 됩니다.